믿을 수 있나요? 프랑스 최고 와인 명가의 상속녀였던 제가 이제는 서울 근교 막걸리 양조장에서 행복을 찾았다는 사실을요. 그것도 단 3주 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니.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 뒤발이에요. 프랑스 보르도 지방의 샤토 리미에르 와인하우스 7대 상속녀였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뀐 건 한국에서 만난 그 남자, 특전사 출신 막걸리 장인 때문이었어요. 정략 결혼이라니? 21세기의 웬 중세 시대 이야기죠. 라고 제가 말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완고했어요. 이건 결혼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생존을 위한 사업상 합병이다. 너의 개인적인 감정보다 200년 가문의 명예가 중요해. 꼬냑 재벌가 아들과의 약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저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생 가문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한 반항이었어요. 여권과 신용카드만 챙겨 프랑스를 탈출했죠. 언제 돌아갈지 혹은 돌아갈지 여부도 결정하지 못한 채 떠났어요. 목적지는 최근 한류 열풍으로 관심을 가졌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거리를 구경할 겸 무작정 걷기 시작했어요. 파리라면 택시 기사가 바가지 요금을 뜯거나 숙소에서 물건이 사라질까 걱정했겠지만 이상하게도 서울에서는 그런 불안함이 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서로 예의를 지키며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 배터리는 방전되고 한국어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뿐이었죠.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걷던 제가 우연히 비를 피하려 들어간 곳은 주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전통주 바였죠. 막걸리 하우스라는 영어와 한글이 병기된 간판이 빗속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기모노를 입은 일본인 관광객들, 셀카를 찍는 서양인 커플 등 다양한 외국인들이 전통술을 즐기고 있었죠. 니르 차워. 젖은 머리카락을 보며 카운터에서 한 남자가 수건을 건넸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한국 남자. 군인처럼 반듯한 자세와 맑고 단단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그는 이 바의 주인이자 막걸리 양조자였어요. Thank you. 감사 인사를 하자 그는 자연스럽게 자리로 안내했어요. 그의 행동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는 8년간 특전사에서 복무한 예비역 대위였죠. 서울 근교에 본 양조장이 있지만 이곳에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한국 전통주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대표 메뉴로 하나 주세요. 제가 메뉴판을 받으며 물었어요. 그렇다면 저희 프리미엄 막걸리를 추천해 드립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빚은 것으로 외국인 손님들에게도 인기가 좋습니다. 좋아요. 그걸로 할게요. 잠시 후 그가 하얀 막걸리가 담긴 전통 주전자와 작은 도자기 잔들을 가져왔어요. 막걸리를 따르는 그의 손동작이 얼마나 정교하고 섬세한지 프랑스 최고급 레스토랑의 소믈리에도 부럽지 않았어요.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자 놀라움이 저절로 나왔어요. 와, 너무 맛있는데요?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이건 전통 방식으로 빚은 특별 막걸리입니다. 숙성 기간을 길게 해서 깊은 맛이 나죠. 그가 자부심 있게 설명했어요. 일행 없으신 것 같은데 잠시 앉아도 될까요? 손님이 없는 시간이라. 물론이죠. 제가 대답했어요. 프랑스에서 오셨군요. 그가 제 억양을 알아듣고 말했어요. 와인에 대해 전문가시겠네요? 솔직히 말하면 전혀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우리 가문은 200년 된 와인하우스를 운영하지만 저는 와인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죠. 민호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시선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이따금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모습이 진심 어려 보였죠. 그저 손님과 주인의 예의가 아니라 정말로 제 이야기를 이해하려는 듯한 태도였어요. 평소라면 절대 낯선 사람에게 털어놓지 않았을 이야기가 민호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정략 결혼을 피해 도망쳐온 일, 와인에 관심 없는 상속녀의 고민, 가문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까지요. 우리 부모님은 와인 전문가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정작 가족에게는 시간을 내지 않았어요. 와인 품평회, VIP 고객 응대, 사교 모임. 그런 자리에서만 빛나는 사람들이었죠. 집에서는 항상 헛된 명예와 돈 이야기뿐이었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특전사 전역 후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안정적인 직장, 좋은 연봉. 하지만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마다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 같았죠. 그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서로 다른 나라,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비슷한 압박과 기대 속에 살아온 영혼들이었던 거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려던 찰나,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술병을 가져왔어요. 여기, 이거 한번 마셔보세요.
이건 제가 특별히 개발 중인 프리미엄 라인입니다. 아직 판매하지 않는 시제품이에요. 민호가 작은 백자 잔에 하얀 술을 따랐어요. 충격이었어요. 아까 먹은 막걸리보다 훨씬 좋았어요. 탄산이 살짝 있어 혀끝에서 톡톡 터지는 느낌이 신기했죠. 프랑스 최고급 샴페인보다 신선한 기분이었어요. 와,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맛이네요. 제 솔직한 반응에 민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부모님과 달리 진정으로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비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어요. 이왕 오셨으니 이 공간 뒤쪽에 있는 작은 시음실을 구경하시겠어요? 여러 종류의 전통주와 그 역사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럴래요? 흥미로울 것 같네요. 제가 대답했어요. 양조실에 들어서자 쌀과 누룩의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민호가 발효 과정을 설명할 때 그의 손동작이 얼마나 섬세했는지 모릅니다. 특전사 출신이라고. 그 강인한 손이 이렇게 예술가처럼 섬세할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이 막걸리는 3대째 내려오는 비법으로 만듭니다. 할아버지께서 일제시대의 비밀리에 전통 방식을 지켜오셨죠. 제가 군 생활 중에 가장 그리웠던 것도 이 막걸리 맛이었어요. 양조장의 청결함과 체계적인 시스템은 프랑스의 고급 와이너리보다 더 인상적이었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 위생 관리가 완벽했죠. 와인 양조장에서 자랐지만 이렇게 열정적으로 술에 대해, 가족의 전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뭔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민호 씨, 우리 아버지도 당신처럼 열정적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제가 무심코 말했어요. 우리 가문에서 와인은 그저 돈벌이 수단일 뿐이에요. 더 비싸게 팔아 명품백과 요트를 사는 방법이죠. 가족이나 전통보다 돈과 명예가 먼저인 사람들이에요. 말을 마치고 저도 놀랐어요. 이런 말을 낯선 사람에게 하다니. 그런데 민호는 비난하기는커녕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반대였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여기에 모든 걸 걸었죠. 특전사에서 배운 게 있다면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위해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동료를 절대 버리지 않는 것이요. 군 복무가 의무인 한국에서는 모든 남성들이 이런 가치를 공유한다고 했어요. 규율과 책임감, 형제애라는 정신이 사회 전체에 스며들어 있어 위기 상황에서도 단합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강하게 두드렸어요. 한순간 민호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보았어요. 평화로운 장인의 눈이 아닌 위험 앞에서도 꿈쩍하지 않는 전사의 눈빛이었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남자는 평생 허영과 위선 속에 살아온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혹시 민호가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제 본 양조장이 서울 근교에 있는데 그곳에 며칠 묵을 만한 작은 한옥이 있어요. 직원들이 쉴 때 사용하는 곳인데 지금은 비어 있어서 호텔을 찾으시기 어렵다면 말이죠. 프랑스라면 절대 낯선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겠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맑은 눈빛을 보니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느꼈던 그 안전함, 질서, 그리고 민호에게서 느껴지는 책임감이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렇게 저는 서울 근교의 작은 막걸리 양조장 한옥에 머물게 됐어요. 단 하룻밤 묵을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3주가 흘렀네요. 그리고 그동안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한국에서 발견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민호와 함께 양조장 일을 돕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밤에는 그가 들려주는 한국 역사와 전통주 이야기를 들으며 보낸 시간. 그 어떤 럭셔리 호텔의 나날보다 값진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어요. 아버지가 외인부대 출신 장교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저를 찾아 한국까지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것도 자신의 딸이 특전사 출신 막걸리 장인과 사랑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서요. 처음 막걸리를 만들어 본 날,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며칠 전, 그러니까 민호의 양조장에서 보낸 3주째, 그에게 막걸리 제조법을 배우고 싶다고 부탁했어요. 와인 명가 상속녀가 막걸리를 빚는다니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왜 갑자기 막걸리 제조에 관심이 생겼어요? 민호가 물었어요. 당신이 막걸리를 설명할 때 눈빛이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워서요.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프랑스 남자들은 로맨틱한 말에 계산된 웃음으로 넘기곤 했는데 그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쑥스러워하는 모습이 더 매력적이었죠. 다음 날 아침 5시, 민호는 저를 양조장 깊숙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는 150년 된 나무 도구들과 조선시대부터 내려온다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민호는 쌀을 씻는 방법부터 가르쳐 주었어요. 하인들이 모든 일을 해주던 제가 처음으로 직접 쌀을 씻었죠. 물 온도가 정확히 17도여야 해요. 손으로 느껴보세요.
민호가 제 손을 잡아 물속으로 이끌었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의 손은 특전사 출신답게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쌀을 다루는 모습은 놀랄 만큼 섬세했습니다. 일주일 후 밤, 양조장 일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니 문 앞에 무언가 놓여 있었어요. 민호가 준비한 보리차와 함께 두꺼운 책자가 있었죠. 펼쳐보니 영어로 정성스럽게 쓴 45페이지짜리 막걸리 제조 매뉴얼이었어요. 손으로 그린 도식과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죠. 혹시 제가 설명한 걸 못 알아들었을까봐 밤새 영어로 정리했어요. 다음날 민호가 말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프랑스 상류 사회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어요. 2만 유로짜리 샤넬 백보다 더 값진 선물이었죠. 그 주 토요일, 갑자기 40도 고열로 쓰러졌어요. 급성 편도염이었죠. 민호는 즉시 병원으로 데려갔고 프랑스와 달리 15분 만에 진료와 처방을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그는 밤새 저를 간호했어요. 군대에서 배운 건데 전우가 아프면 내가 먼저 나서서 돌봐야 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열에 취해 잠들기 전 민호의 강인한 손이 제 이마를 닦아주는 것을 느꼈어요. 프랑스에서는 아플 때조차 부모님이 직접 돌봐준 적이 없었는데 이게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일까요? 건강을 되찾은 후 민호에게 프랑스 요리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는 프랑스 요리에 필요한 재료들을 한국식 재료로 어떻게 대체하면 되는지 상세히 알려주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제가 고향 음식이 그리울까봐 3일 동안 밤마다 프랑스 요리를 공부했던 거예요. 필요한 재료 중 일부는 온라인으로 주문했는데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효율적인 배송 시스템이 있었어요. 클릭 한 번으로 다음날 아침 모든 재료가 정확히 도착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한국 재료로 만든 한국식 프랑스 요리를 함께 즐겼어요. 와인 대신 민호의 특별 막걸리를 마셨고 김치와 바게트가 나란히 놓였죠.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도 맛볼 수 없는 조합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식사였어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맛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민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날 밤, 달빛 아래 우리의 첫 키스가 이루어졌어요. 그의 입술은 막걸리처럼 달콤했어요. 유럽 남자들의 계산된 로맨스와 달리 민호의 솔직한 고백은 가슴을 울렸어요. 가을비가 내리는 어느 밤, 민호의 품에 안겨 프랑스에서 경험해본 적 없는 깊은 안정감을 느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어요. 민호의 강인한 팔에 안겨 파리의 호화 호텔도 줄 수 없는 행복을 느꼈어요. 민호의 어머니가 양조장을 방문했을 때 더 놀랐어요. 저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셨죠.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저를 이미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프랑스에서는 가문의 역사와 재산을 먼저 확인하는데 이곳에서는 사람만 봤어요. 어머니는 제게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손으로 김치를 버무리는 과정은 낯설었지만 그 정성이 느껴졌어요. 프랑스 최고급 요리보다 더 깊은 맛이었죠. 어머니는 요리를 가르치시며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민호의 부모님 세대는 맨손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운 분들이었죠. 전쟁 후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는 검소한 살림으로 가족을 지키고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고 했어요. 그분들의 헌신이 오늘날 한국의 놀라운 발전을 가능케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이니 배워두세요. 며느리라는 말에 당황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보시고 놀라셨어요. 손이 이렇게 부드러운데 양조장 일 힘들지 않아요?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유럽 귀족 아가씨가 이렇게 소박한 시골 생활을 하다니 정말 놀랐구나. 행복한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민호가 긴급히 저를 불렀어요. 르몽드 신문 기사가 떠 있었죠. 소피, 이거 봐요. 프랑스 명문 와인가의 상속녀 실종. 국제수사 착수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기사에는 제가 정신적 스트레스로 판단력 상실 상태라고 묘사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날 미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략 결혼을 위해 돌아오라는 거죠. 민호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날 저녁, 민호는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우리 막걸리를 프랑스에 수출하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와인 지식과 제 양조 기술을 합치면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엔 황당했지만 생각해보니 가능성이 있었어요. 와인의 나라의 한국 전통주를 소개한다니.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프랑스에서 찾지 못했던 진정한 삶의 의미를 한국에서 민호를 통해 발견했다는 것을. 이것이 한국인들이 말하는 운명이었나 봐요. 우리는 밤새 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민호는 특전사 시절의 철저함으로 모든 가능성을 분석했고 저는 와인 시장 지식을 총동원했죠.
새벽이 밝아올 때 계획을 마무리했어요. 우리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함께라면 해낼 수 있어요. 바로 그때 양조장 정문에서 프랑스어 소리가 들렸어요. 소피, 내 딸,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목소리는 저의 아버지 프랑수아 듀발이었습니다. 프랑스 외인부대 출신, 와인 제국의 황제. 그가 직접 한국까지 왔다는 건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였어요. 민호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괜찮아요. 함께 해결해요. 우리 앞에는 두세 개의 충돌, 두 군인 출신 남자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특전사와 프랑스 외인부대. 어느 쪽이 더 강할까요? 아버지가 양조장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프랑스 외인부대 출신의 카리스마가 한국의 고요한 시골에서도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단단한 표정으로 제 뒤에 섰어요. 두 군인 출신 남자의 첫 대면, 두 문화의 충돌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소피, 이게 무슨 짓이냐?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 아버지가 프랑스어로 소리쳤어요. 당신이 이 젊은이인가? 아버지가 이번엔 영어로 민호를 향해 말했어요. 내 딸을 꿰어낸 한국인. 민호는 흔들림 없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프랑수아 씨, 저는 김민호입니다. 소피를 사랑합니다. 제 양조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버지는 양조장을 둘러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이런 시골 양조장 때문에 샤토 리미에르를 버렸다고? 정신 차려, 소피. 민호가 의외의 제안을 했어요. 오늘 저녁 제 특별 막걸리를 함께 드시겠습니까?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의외라는 듯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하지만 내 방식으로 하지. 서울 호텔에서 진짜 술 대결을 하자고. 저녁 모임을 위해 아버지는 서울 최고급 호텔에서 프랑스 와인, 샴페인, 꼬냑을 준비했어요. 프랑스 와인 감정가들도 동행했죠. 아버지의 의도는 분명했어요. 민호를 술로 제압하려는 거였죠. 이건 1976년산 보르도 그랑크리아. 병당 가격이 900유로지. 아버지가 첫 잔을 따랐어요. 미슐랭 3스타 요리와 함께 와인 시음이 시작됐어요. 1시간 후 아버지는 점점 강한 도수의 술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전문가들이 하나둘 취해 자리를 뜨는 동안 민호는 놀랍게도 정신을 유지했어요. 인상적이군. 평범한 양조업자가 아니야. 아버지가 마침내 인정했어요. 전 대한민국 특전사 출신입니다. 8년 복무했죠. 민호가 담담히 말했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어요. 외인부대, 내가 있었던 곳이지. 알제리에서 3년. 두 군인 출신 사이에 묘한 연대감이 형성됐어요. 아버지는 전쟁 이야기를 꺼냈고 민호는 특전사 훈련 경험을 나눴죠.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군인은 국적이 달라도 서로를 알아본다네. 자네는 진짜야. 아버지가 처음으로 민호를 인정하는 말을 했어요. 민호는 아버지에게 대담한 제안을 했어요. 프랑스의 한국 전통주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소피와 저를 믿고 6개월만 지켜봐 주세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성공하면 너희 관계를 인정하마. 실패하면 소피는 즉시 프랑스로 돌아온다. 약속하겠나? 약속합니다. 민호가 확고하게 대답했어요. 민호는 제 아버지에게 자신의 양조장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와인 전문가로서 한국 전통주의 제조 과정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내일 방문해 주시겠어요? 놀랍게도 아버지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프랑스 와인 제국의 황제가 한국 시골 양조장을 방문한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다음 날 양조장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정성껏 저희를 맞이했어요. 아버지는 양조장을 둘러보며 한국 전통 양조 도구들을 관심 있게 살펴봤어요. 민호가 양조 과정을 설명하는 동안 민호의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멀리서 오신 손님들께 식사 대접은 해야지.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말했어요. 잠시 후 민호의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한 상을 들고 나타나셨어요. 된장찌개, 제육볶음, 각종 반찬들이 테이블에 놓였죠.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된장찌개 한 입을 먹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놀랍군. 이 깊은 맛은 뭐지? 아버지가 감탄했어요. 우리나라 발효 음식입니다. 와인 숙성과 비슷하지만 더 다양한 미생물이 작용해요. 민호가 설명했어요. 그렇게 민호와 아버지는 발효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열띤 대화를 나눴어요. 와인과 장류의 발효 과정을 비교하며 공통점을 발견했죠. 문화적 차이를 넘어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식사 후 아버지는 저를 따로 불렀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은 처음 보는구나. 프랑스에서는 항상 무언가 부족해 보였어. 여기서 처음으로 진짜 삶을 느꼈어요. 제가 말했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물었어요. 하지만 가업은 어쩌고? 200년 역사를 그냥 버릴 순 없잖니.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거예요. 한국 전통주와 프랑스 와인의 만남. 이게 진정한 글로벌 비즈니스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의 도전이 시작됐어요. 프랑스에 한국 막걸리를 알리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첫 번째 시제품을 파리의 와인 전문가들에게 보냈을 때 대부분 비웃었죠. 쌀로 만든 술, 도수가 낮고 탁하다고? 프랑스에선 절대 팔리지 않을 거야.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특전사 시절 배운 끈기로 계속 도전했죠. 우리는 프랑스인의 입맛에 맞는 막걸리를 개발하기 위해 밤낮 없이 실험했어요. 프랑스인들은 드라이한 맛을 선호해요. 단맛을 줄이고 복합적인 향을 강화해봐요. 제가 제안했어요. 민호는 제 조언을 받아들여 특별히 개발한 막걸리를 빚었어요. 전통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현대적 기술을 접목했죠. 발효 온도를 정확히 15.5도로 유지하고 숙성 기간을 42일로 늘렸어요. 두 번째 도전에서도 실패했어요. 프랑스 식품 규제가 너무 엄격했거든요. 하지만 세 번째 시도에서 작은 성공을 거뒀어요. 파리의 한 유명 셰프가 우리 막걸리를 칭찬한 거예요. 놀라운 복합미. 생선 요리와 환상적인 페어링이 될 것 같아요. 그 셰프의 레스토랑에서 우리 막걸리가 처음으로 메뉴에 올랐어요. 하지만 여기서 큰 위기가 찾아왔죠. 우리 막걸리의 인기가 조금씩 높아지자 프랑스 와인 업계의 거물들이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시아 술은 위생 기준이 의심스럽다. 전통 와인 시장을 위협한다는 기사들이 나왔어요. 심지어 막걸리 수입을 금지하자는 청원까지 시작됐죠. 이건 아버지 친구들의 움직임이에요. 제가 민호에게 말했어요. 민호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이런 저항은 예상했습니다. 특전사에서는 적의 방해도 임무의 일부라고 배웠어요. 우리는 전략을 바꿨어요. 젊은 세대와 미식가들을 타겟으로 삼았죠. 소규모 시음회를 열고 막걸리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소개했어요. 한국 김치, 부침개와 페어링의 문화적 경험을 제공했죠. 또한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 주류 엑스포에 참가하기로 했어요. 그러던 중 엑스포 2주 전, 더 큰 위기가 왔어요. 메인 발효 탱크에 문제가 생겨 대량의 막걸리가 망가진 거예요. 엑스포에 출품할 제품이 없어졌죠. 어떡하죠? 6개월 기한이 이제 2주 남았는데 절망적이었어요. 민호는 결단을 내렸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밤낮 없이 작업하면 가능해요. 하지만 정상적인 발효 기간은 최소 한 달인데요. 할아버지께서 비상시에만 쓰라고 가르쳐 주신 비법이 있어요. 민호는 가장 오래된 항아리를 꺼내고 특별한 누룩을 사용했어요. 양조장 구석에 보관된 100년 된 항아리에 들어있던 종균이었죠. 그의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귀한 균이었어요. 민호는 10일 동안 거의 잠도 자지 않고 작업했어요. 온도, 습도를 철저히 관리하며 발효 과정을 지켜봤죠. 특전사 시절 훈련된 인내력과 집중력이 빛을 발했어요. 전통 방식을 지키면서도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스마트폰으로 발효 온도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동시에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손기술을 중요시하는 한국의 조화로운 접근 방식이 프랑스에는 없는 특별함이었죠. 기적처럼 열흘 만에 특별한 막걸리가 완성됐어요. 맛을 본 순간 확신했죠. 이건 그동안 만든 어떤 막걸리보다 뛰어났어요. 엑스포 당일, 우리 부스는 처음엔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국제 미식 평론가인 장 피에르 뒤보아가 우리 부스를 방문했을 때가 결정적 순간이었어요. 이게 당신들의 막걸리인가요? 그가 약간의 경멸이 섞인 어조로 물었어요. 민호는 자신감 있게 잔을 건넸어요. 네. 3대째 이어온 한국 전통주입니다. 뒤보아는 처음에는 냄새만 맡더니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다시 한 모금. 이어서 잔을 비웠죠. 놀랍군요. 이건 단순한 술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과소평가했네요. 그의 칭찬이 퍼지자 우리 부스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준비한 모든 막걸리를 소진했죠. 엑스포 최우수 신규 주류상까지 받았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자랑스러움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죠. 너희가 해냈구나. 솔직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이제 우리 관계를 인정해 주실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약속은 지키지. 하지만 한 가지 더 조건이 있다. 내 와인 회사와 너희 막걸리를 합쳐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자. 프랑스 한국 발효 문화 연합이라는 컨셉으로. 민호가 잠시 생각한 후 말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양조 과정의 핵심 전통은 지켜야 합니다. 당연하지. 전통을 존중하는 것이 최고의 품질을 만든다는 걸 양조에서 배웠으니까.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자네는 진정한 장인이구만. 내 딸을 맡겨도 되겠어. 새 하루. 우리는 한국 전통 혼례와 프랑스식 결혼식을 결합한 특별한 예식을 올렸어요. 결혼식에서 건배할 때
샴페인 대신 민호가 특별히 빚은 스파클링 막걸리를 사용했어요. 이건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두 문화의 아름다운 융합이야. 아버지가 건배사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 감동적인 순간은 그 다음이었어요. 민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제게 종이 한 장을 건넸거든요. 그것은 민호가 특전사 시절 써둔 비전 계획서였어요. 이건 8년 전에 썼던 겁니다. 내 인생의 목표, 우리 가문의 전통 막걸리를 세계에 알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당신이 그 사람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그 순간 저는 그의 진심 어린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8년 전에 이미 청사진이 있었고 목표를 위해 달려왔다니. 역시 내가 한국 남자를 잘 골랐다는 생각과 함께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결혼 1주년. 우리는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어요. 소피앤드미노 스피리츠라는 브랜드로 프랑스에선 프리미엄 막걸리를, 한국에선 아버지의 와인을 판매했죠. 특히 막걸리는 프랑스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끌었어요. 프랑스 와인은 너무 격식 있고 복잡해요. 하지만 막걸리는 부담 없이 즐기기 좋아요. 파리의 젊은 소비자들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도 우리 막걸리를 찾기 시작했고 매출은 계속 상승했어요. 프랑스 와인 시장에서 우리는 작지만 확고한 자리를 잡았죠. 민호, 당신 덕분에 제가 프랑스 귀족에서 진짜 사업가가 됐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날은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보르도의 아침 공기가 상쾌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피,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에.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숨을 쉴 수 없었죠. 민호가 재빨리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제 귀에는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심장마비.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민호는 한마디 말도 없이 즉시 행동했어요. 10분 만에 짐을 싸고 30분 안에 보르도에서 파리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죠.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민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계셨어요.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고 모니터 소리만 울렸어요. 중환자실 문을 열자 온갖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아버지가 보였어요. 한때 강인하고 위험 있던 그가 이렇게 작아 보일 수 있다니. 소피, 민호, 너희가 와줘서 고맙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사흘 동안 우리는 병실을 떠나지 않았어요. 민호는 한국에서 주문한 인삼차를 아버지께 대접했고 특전사 시절 배운 마사지로 아버지의 순환을 도왔죠. 회복실로 옮겨진 날 아버지는 우리에게 중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샤토 리미에르를 너희에게 물려주고 싶구나. 200년 역사가 너희와 함께 새롭게 시작되면 좋겠어. 순간 숨이 멎었어요. 민호와 눈을 마주쳤죠. 이건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라 가문의 유산이었어요. 더구나 민호는 한국인이었고 그의 양조장도 있었죠.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하면 두 가문의 전통을 모두 지킬 수 있을지 논의했죠. 소피, 솔직히 두 가지 일을 모두 완벽하게 하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의 유산도, 당신의 가업도 포기할 수 없어요. 민호는 창가에 서서 보르도의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그의 등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죠. 잠시 후 그가 돌아섰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소피, 두 곳을 교육센터로 발전시키면 어떨까요? 한국과 프랑스의 전통, 주류 문화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을 위한 곳으로요.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민호의 아이디어는 완벽했어요. 양조장과 와이너리를 보존하면서도 두 문화의 가치를 세계와 나눌 수 있는 방법이었죠. 브릴리언트. 아버지가 이 아이디어를 듣고 감탄했어요. 양조 기술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전파하는 거군. 우리 샤토 리미에르의 200년 역사가 자랑스럽다고 여겼지만 한국의 전통 주류 문화는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5000년의 지혜를 담고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농서인 제미뇨술에도 막걸리 제조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설명에 아버지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글로벌 발효 문화 아카데미가 탄생했어요. 봄과 여름은 한국 양조장에서, 가을과 겨울은 프랑스 와이너리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죠. 20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우리 아카데미에 모였어요. 특히 인기 있었던 건 민호의 특전사 정신으로 배우는 전통주 제조 프로그램이었어요. 규율과 정확성을 강조하는 그의 교육 방식은 독특했죠. 술을 만드는 것은 전투와 같습니다. 온도 1도 차이가 승패를 가릅니다. 민호가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우리의 성공 이야기는 미디어에서도 주목받았어요. CNN에서는 동서양 발효 문화의 혁신적 융합이라고 소개했고, 프랑스 르몽드는 와인의 나라를 정복한 한국 막걸리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결혼 3주년이 되던 날, 민호는 특별한 저녁을 계획했어요. 샤토 리미에르의 가장 오래된 포도밭 한가운데에 테이블을 준비했죠. 달빛 아래 포도나무들이 은은하게 빛났어요. 3년 전,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상상도 못했어요. 민호가 스파클링 막걸리를 따르며 말했어요. 민호는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반지가 아닌 작은 열쇠였죠. 이게 뭐예요? 궁금해서 물었어요. 우리 미래를 위한 선물이에요. 양조장 옆에 새 집을 지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한 공간이죠. 가족이요? 민호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 배에 올렸어요. 그의 눈에는 질문이 담겨 있었죠.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최근 느껴왔던 미묘한 변화들,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그날 밤, 우리는 임신 테스트기로 확인했어요. 양성 반응이었죠. 민호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어요. 우리 아이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배우게 될 거예요. 민호가 제 배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어요. 양가 부모님들과 영상통화로 소식을 나눴어요. 모두 기뻐해 주셨죠. 이 아이는 두 문화의 진정한 만남을 상징하는 존재였어요. 침대에 누워 민호의 품에 안겨 전에 없던 평화를 느꼈어요. 제 안에서 자라는 새 생명. 그리고 우리가 함께 키워가는 꿈.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꿈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글로벌 감동튜브였습니다.